안녕하십니까. 설관TV의 김설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정의를 바로잡고 진실을 세우기 위해서, 비록 소시민이지만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4.15 총선을 분석하고 판단해 본 결과 지난번에 40명의 회생 가능한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갖고 또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통계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당일 선거와 지금 핵심 이슈는, 4.15 총선의 핵심 이슈는 당일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진 것 같은데, 그리고 개표도 정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사전 선거가, 개표가 뭔가 의심이 된다. 왜냐? 통계적으로 볼 때 당일 선거에 비해서 이러한 사전 선거의 결과가 날 확률이 우리 박영하 교수께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2의 1000승분의 1, 어쨌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됐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손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추적해 보다 보니 여러가지 분석,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낼 수 있고 지수를 뽑아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일 사전선거가 어떻게 집계됐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죠. 사전선거의 집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마도 가장 신빙성 있는 이론은 아마도 사전선거 통합당 표 4표 중에 1표가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 가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설 속에서 통계를 내보니 거의 편차가,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편차가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 방송에 발표한 바 있는데, 자,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갖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통합당이 당일 선거에서 4월 15일 당일 선거에서는 796만 3,791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775만 865표를 받아서 실제로 당일 선거에서는 통합당이 21만 2,926표를 앞섰습니다. 전체 그 득표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는 박빙으로 이루어졌고 통합당이 약간 앞선 결과고, 그것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차이도 미래한국당이 약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 결과가 당일 선거에서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사전선거가 만약 잘못됐다라고 하면, 사전선거의 집계가 잘못됐다 하면, 그거를 보정을 그대로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190대 110의 이런 구도가 짜여졌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 이제 변수가 몇 가지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대응 변수가 몇 가지가 발생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사전 선거는 이겼는데 통합당이 당일 선거, 죄송합니다. 당일 선거는 통합당이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 뒤집힌 그런 인원수가 40명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지금 아마 증거보전 신청을 위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박수 칠 일입니다.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못하는데 가세연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박수 칠 일인데,
요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4-1 부정선거라는 가정하에서 인원을 뽑아니까 여기도 똑같이 40명이에요. 같은 인원인지 했더니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뽑은 그 40명 안에는 제가 뽑은 40명하고 한 4명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즉 사전선거에는 이겼는데 당일에 져서 지금 안 된 그 당일에 져서 그 이제 아니 사전선거 아니죠, 당일에는 이겼는데 4-1로 보정을 해가지고 사전선거를 보정을 해가지고 계산해도 이제 지게 되는 인원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에 졌는데 사전선거를 4-1을 보정해서 계산하니까 이긴 분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이제 가세현하고 제가 통계낸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가세현에서 이제 제가 명단 발표한 거에서 추가적인 명단은 김연아, 김범수, 박용호, 이강호 이렇게 한 4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당일 선거에서는 통합당이 21만 2천 표를 이겨요. 근데 4-1 부정선거로 가정하에서 그 이제 표를 뽑아보니까 표차에 뽑아보니까 통합당이 한 44만 9천 표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5-5표 중에 한 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라 가정해서 또 뽑아보니까 약 그 마이너스 25만 4,900표, 즉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25만 표가 사전선거에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4-1일 수도 있고 5-1일 수도 있다 라는 가정치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5-1이라면은 통합당이 회생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33명입니다. 40명 중에서 이제 7명이 빠지는 거죠. 그걸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경우가 좀 있어요.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 종로 후보의 경우를 보니까, 요거는 4- 이제 당일 선거에서는, 자, 이건 당일 선거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1473표를 졌습니다. 근데 4-1로 보정을 해서 보면은 다른 데 같으면 아마 역전 됐을 텐데 여기는 4- 보정을 하니까 마이너스 5,700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1만 갖고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들이 조작하는데 뭐 전체 일률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조작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1로 조작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어봤어요. 근데 3-1로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727표를 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일도 또 보정치도 졌기 때문에 좀 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모르잖아요. 또 왜냐면 당일이 1473표라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특별히 통합당이나 민주당에도 첨예하게 그 관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작업이 더 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몇 가지가 있다. 자, 사전선거에서 이겼는데, 이제 자꾸 헷갈리네. 당일 선거에서 이겼는데 사전선거가 크게 져가지고 진 후보가 통합당에 40명이 있다. 그분들 충분히 증거보전 신청할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사전선거에 관계없이 아니죠, 당일 선거와 관계없이 사전선거를 4-1 보정을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역전되는 인원이 40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토탈 최대치로 치면 한 44명까지도 44명은 충분히 보전 신청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3-1에 해당됐던 분들은 33명. 그래서 제가 크기를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은 33명에서 44명까지 잘하면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 통계치는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상황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독립을 하고 지금 건국을 한 이후에 한 7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념 전쟁이 내부적인 이념 전쟁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엄청난 번영을 하고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72년이 지난 이때 이제 이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6.25 때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로 싸우는 전쟁이 됐고, 이번 선거에서 아마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건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자유우파가 패배를 해서 그 형국을 따지면은 지금 거의 낙동강 벨트, 낙동강 전선으로 다 밀려온 입장입니다. 딱 하나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고 유지하고 있는 거는 개원 저지선 하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10명의 국회의원 중에 10명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개원 그대로 갑니다. 개원 가게 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죠. 자, 사회주의 실현될 수밖에 없고 저들은 그걸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자유들이 억압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누려왔던 사유재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땅이 지금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의를 정의를 찾아와야 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이제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온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 의혹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분명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그거를 뿌리채 뽑고, 그걸 뽑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야 됩니다. 첫째는 해당 당사자 후보님들께서 33명에서 44명에 이르는 그 후보님들께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확신을 갖고, 절대로 이것은 과거에 뭐 있었던 약간의 선거 후에 후유증 이런 게 아닙니다. 대대적인 부정선거입니다. 확신을 갖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모릅니다. 아는 분들만 알아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확산돼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의혹도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대로 이루어진다면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40명 또는 44명이 다시 잃어버렸던 걸 되찾게 되면은 국회의원 숫자는 팽팽하게 맞서게 될 거고, 또 여기에 국민들이 깨우쳐나면은 다음 대선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정의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인천 상륙작전, 이제 감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